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썸 탈 때 이 말을 하는 남자는 무조건 잡아요. 보기 힘든 남자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다 보면 자기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괜찮은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단순히 싸한 느낌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내가 만난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4가지 방법. 빠밤! 첫 번째, 나는 일찍 결혼하고 싶더라.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20대든 30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썸 타기 전이나 사귀기 전에 나는 일찍 결혼하고 싶더라. 나는 일찍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라고 말하는 남자를 유심히 봐요. 이분들은 집안이 화목한 경우가 많거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걸 이루는 방법은 자기의 경험, 간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와요. 집안에서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자기도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빨리 꾸리고 싶은 거야. 현실적으로 집안이 화목하려면 구성원들의 다정한 성품과 궁핍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2가지 요소가 기본으로 충족돼야 되는데 이 2가지가 충족되면 구김살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도 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좀 밝아. 가정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으로 큰다는 보장은 없지만 환경 자체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가끔 보면 30대들 남자 중에 어렸을 땐 결혼 안 하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분위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30대부터 20대 후반부터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돼요. 결혼해서 행복한 걸 보니까 자기도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이 남자는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많이 두는 남자가 되겠지? 자연스럽게 이 남자도 긍정적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보면 되고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 끼리끼리 사이언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제대로 겪어보기 전에 한두 번 만났을 때 대략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났는지 알고 싶다면 뒤에 것까지 봐야 돼요. 데이트 비용 부담된다. 물건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생각해본 매링이들은 주목.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거 아셨어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되니까 데이트 비용 세이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만 가능하냐?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까지 완벽해. 아정당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 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선물도 챙겨가요. 두 번째, 이 남자를 표현하는 형용사. 지금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나 매번 개똥 같은 남자만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자를 볼 때 조건을 제외하고 그 남자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격적 형용사가 대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조건적 형용사는 돈 많은, 능력 좋은, 잘생긴이 될 거고 성격적 형용사는 발전적인, 능동적인, 성실한, 책임감 있는, 비관적인, 우울한, 자신감 있는, 솔직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지. 이 사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형용사를 3개 이상 바로 떠올릴 수 있고 그 하나를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다면 잘 맞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돈이나 능력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고 외모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서 조건적인 형용사만 따져가지고 남자를 만나면 그 선택에는 늘 실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서 반영구적인 매력을 가지게 돼. 이 매력 때문에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기간 연애나 진지하게 만날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성격적 형용사 찾기를 해보면 그 남자가 얼마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답이 빨리 나와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하지만 인간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계속 나누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도 더 참는 쪽과 덜 참는 쪽이 생길 때가 많아. 그래서 친구 사이에 이 형용사 나누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찐따 같은, 덜 떨어진, 돈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형용사를 떠올렸다면 그 관계는 파국이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과 행동의 시간.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오래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말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면 돼요. 다음 주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대체 얼마가 걸리는지를 보라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무조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커플들한테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괜찮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라는 걸 할 거고, 두 번째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노력을 하게 되겠지. 이 마지막 노력이 실행이에요.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 술 먹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집에 들어왔다고 전화는 잠깐 해줘. 라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상대방이 실행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말과 행동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노력까지의 과정이 빨라요. 근데 말과 행동 사이에 시간이 긴 사람은 연애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결하지 않아. 늘 행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이건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 내가 저런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 연애에서 문제는 상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괜찮은 남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눈이 높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우리의 지난 연애 경험을 복기해 봤을 때 이 남자의 이런 모습 때문에 빠졌었다. 저 남자는 그래도 저런 장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필수 이상형 리스트 1, 2, 3번을 찾는 과정이야. 이전 연애가 없다면 이상형 없이 그냥 그때그때 끌린 남자를 만나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필수 이상형 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세 번째 1, 2, 3순위가 나왔다면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가진 결핍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걸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더 욕망하거든. 우리 몸이 피곤하면 달달한 게 자꾸 먹고 싶어지잖아. 내가 지금 그래. 똑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기 귀찮다면 단순히 1, 2, 3번의 이상형 리스트를 생각해 보는 것까지만 하고 남자를 만나면 돼. 근데 여기서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자기의 결핍부터 완충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내 1순위가 남자의 능력이라면 자기가 자립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고 1순위가 받아주고 헌신적인 남자라면 자기의 욱하고 제멋대로인 성격부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살짝만 커버하게 되면 1순위, 2순위를 가진 남자한테 무조건적으로 빠져서 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 바람피는 남자를 만나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거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남자를 한두 가지로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걸 보고 자기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면 자동으로 연애가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은 알아서 걸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연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과정이 별책부록처럼 들어가 있어요. 우린 이 별책부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 네 가지로 연애만 하지 말고 연애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